춘천의 가을은 언제나 아름다웠습니다. 소양강변을 따라 늘어선 단풍나무들이 붉게 물들어가는 10월 초순, 최아리는 시립도서관 창가에서 책을 정리하며 마음 한구석에 작은 행복을 느끼고 있었어요. 45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할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책과 함께한 지적인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도서관에 찾아온 단골 이용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그녀는 자신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남편 서민철이 깜짝 등장한 거예요. 여보, 점심 먹으러 왔어. 민철이 소방관 유니폼을 입은 채로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머, 갑자기 무슨 일이야? 할인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결혼한 지 18년 동안 남편이 도서관까지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냥 당신 얼굴이 보고 싶어서. 민철의 눈빛이 평소보다 유난히 다정했어요. 오늘 오후에 시간 있지? 물론이지. 토요일이니까 일찍 끝나는데. 그럼 집에서 기다릴게. 특별한 저녁 준비해 놓을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 민철이 떠난 후 할인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왜 이렇게 다정하게 굴까요? 물론 나쁘지는 않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오후 3시경 도서관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29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응급처치 관련 서적을 찾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응급구조사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할인 씨가 이 도서관의 베테랑 사서라고 들었는데 혹시 응급의학 관련 전문 서적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할인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응급구조사시군요. 어느 병원에서 일하세요? 춘천중앙병원이요. 얼마 전에 정근 왔어요. 유진의 미소가 밝았지만 할인은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 어딘가에 차가운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서민철 소방관님 아세요? 같은 응급구조 분야라서 자주 만나게 되는데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부인분이 많이 부러우실 것 같아요. 할인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남편이 이 여자와 자주 만난다고요. 네, 제 남편이에요. 유진의 표정에 순간 미묘한 변화가 스쳤지만 금세 다시 밝은 미소로 돌아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정말 좋은 분과 결혼하셨네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할인은 남편이 정말로 특별한 저녁을 준비해 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촛불까지 켜놓은 식탁에는 할인이 좋아하는 요리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무슨 특별한 날이라도 되는 거야. 그냥 당신이 좋아서. 민철이 의자를 빼주며 웃었습니다. 우리 결혼한 지 18년 됐잖아. 그동안 고마웠어. 갑자기 왜 이래? 민망하게. 하지만 할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오늘 만난 이유진이라는 여자가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갑작스러운 다정함이 왠지 모르게 불안감을 자아냈어요. 여보, 내일 등산 갈까? 민철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단풍도 예쁠 때잖아. 등산이라. 할인이 조금 놀랐어요. 민철이 등산을 제안한 것도 몇 년 만의 일이었거든요. 춘천 근처 좋은 산이 많잖아. 우리 신혼 때처럼 둘이서만 가는 거야. 그날 밤 할인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변화된 모습과 낮에 만난 이유진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오며 나뭇잎들을 흔들고 있었어요. 할인은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일요일 아침, 하리는 여전히 어젯밤의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철의 밝은 표정을 보니 혹시 자신이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자, 일어나. 오늘 날씨 정말 좋다. 민철이 창문을 활짝 열며 상쾌하게 말했습니다. 단풍 구경하기 딱 좋은 날씨야. 할인이 창밖을 내다보니 정말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소양강 건너편 산들이 형형색색으로 물든 모습이 그림 같았습니다. 어디로 갈 거야? 할인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물었어요. 가리산 어때? 거기 계곡이 정말 예쁘거든. 민철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들뜬 기색이 있었습니다. 등산 준비를 하는 동안 민철은 유난히 세심했어요. 물도 넉넉히 챙기고 간식도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특히 보온병에 뭔가를 끓여 담는 모습을 보니 하리는 조금 놀랐어요. 그게 뭐야? 약초차야. 요즘 피로해 보여서 몸에 좋은 걸로 끓였어. 민철이 보온병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산에서 마시면 더 맛있을 거야. 고마워. 그런데 무슨 약초를 넣었어? 아, 그냥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것들만 골라서. 민철의 대답이 왠지 애매했지만 하리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차로 1시간 정도 달려 가리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는 등산객들로 붐비고 있었고 가을 산의 정취를 만끽하려는 사람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등산로에 들어서자 하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맑은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역시 가을산이 최고야. 할인이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이런 거 자주 해야 하는데. 민철이 뒤에서 따라오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올라가자 작은 계곡이 나타났어요. 물소리가 청아하게 들리고 주위에는 아직 피지 않은 늦가을 야생화들이 군데군데 피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자. 민철이 큰 바위 위에 돗자리를 펼쳤어요. 목도 마르고 그러네. 할인이 바위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는 사이 민철은 보온병을 꺼내 컵에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한 갈색의 액체에서는 달콤한 향기가 올라왔어요. 와, 냄새 좋다. 뭘 넣었길래 이렇게 향이 좋아? 할인이 컵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비밀이야. 그냥 마셔봐. 민철의 미소가 어딘지 어색했지만 할인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첫 모금을 마시자 달콤하면서도 약간 쌉쌀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익숙하지 않은 맛이 느껴졌어요. 이상한 맛이 나는데 뭘 넣었어? 할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 그냥 산나물 우린 거야. 몸에 좋다고 해서. 민철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다 마셔. 힘들 텐데 기운 낼 수 있게. 할인은 의심 없이 컵을 다 비웠습니다. 그러고 나니 왠지 몸이 나른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어지러운데. 할인이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고산병일 거야. 민철이 다가와 할인의 어깨를 잡았어요. 잠깐 누워 있어. 하지만 어지러움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할인의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고 사지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여보, 뭔가 이상해. 할인이 가까스로 말했지만 민철의 표정은 이미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미안해, 할인아. 정말 미안해. 민철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할인이 정신을 잃기 직전 계곡 저편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희미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산속에는 이제 바람소리와 물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는 무언가 타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오고 있었어요. 할인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코끝에 매캐한 연기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려 하니 목이 칼칼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손발이 묶여 있었고 차가운 물속에 반쯤 잠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디? 여기가 어디지? 할인이 가까스로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봤어요. 계곡 깊숙한 곳, 큰 바위들 사이에 형성된 웅덩이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때 머리 위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민철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포기하세요. 여자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하리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났던 이유진이었어요. 하리는 죽은 척하며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산불이 번지고 있어요. 곧 소방헬기가 올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차분한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물에 빠져 익사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던 계획을 바꿔야 할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민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산불 사고로 하면 돼요. 연기에 질식해서 물에 빠진 거로 하는 거죠. 더 자연스러워요. 할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18년을. 민철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시작한 일이잖아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서민철 씨, 당신 빚이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3억을 어떻게 갚을 건데요? 3억? 할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그런 큰 빚을 지고 있었다니. 보험금만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새 출발하는 거고.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산불을 진화하러 온 소방헬기였습니다. 벌써 왔네요. 유진이 중얼거렸어요. 우리 빨리 가야 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헬기에서 물을 투하하기 시작했고 엄청난 양의 물이 계곡 위쪽부터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물이. 민철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웅덩이의 물이 급격히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리는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묶인 손목을 필사적으로 비틀어 밧줄을 풀려고 했어요. 물살이 점점 거세져서 웅덩이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의 몸이 물에 떠밀려 아래쪽 계곡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저기. 유진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인은 물살에 몸을 맡긴 채 계곡 아래로 떠내려갔어요.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긁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한참을 떠내려간 후 할인은 간신히 계곡 가장자리 얕은 곳에 몸을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살았다. 정말 살았어. 할인이 가까스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저 멀리서 낚시꾼 한 명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거기 괜찮으세요? 낚시꾼이 놀라며 달려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와주세요. 할인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죽이려고. 낚시꾼은 즉시 할인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할인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민철과 유진.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3억이라는 빚.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리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아직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하린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하린은 퇴원과 동시에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언니 최하영이었어요. 하영은 2년 전 경찰을 그만두고 사립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린아. 하영이 깜짝 놀라며 문을 열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온몸이 상처투성이잖아. 언니, 나 죽을 뻔했어. 하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철이가 나를 죽이려 했어. 뭐라고? 하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차근차근 말해봐. 하린은 어제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독버섯 차부터 웅덩이에서 들은 대화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했어요. 이유진이라는 여자가 공범이라고. 하영이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응급구조사 맞지? 맞아. 춘천중앙병원에서 일한다고 했어. 근데 언니, 내가 살아있다는 걸 그들이 알면 안 돼. 당연하지. 하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민철이는 뭘 하고 있을까? 아마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신고라도 했을 수도 있고. 하영이 컴퓨터를 켜고 뉴스를 검색해 봤어요. 과연 춘천 지역 뉴스에 실종 신고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기 있다. 하영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가리산에서 아내와 등산 중 실종, 남편 간절한 호소라고 나와 있네. 기사를 읽어보니 민철이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 뻔했어요. 산불이 나는 바람에 아내와 헤어졌고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뻔뻔해. 하린이 이를 악물었어요.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야. 하영이 의자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우선 이유진이라는 여자부터 조사해보자. 하영의 조사 실력은 역시 대단했어요. 이틀 만에 이유진에 대한 충격적인 정보들을 찾아냈습니다. 하린아, 이거 봐. 하영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유진, 진짜 이름 맞아. 하지만 이 여자 과거가 있어. 무슨 과거? 3년 전에 대구에서 일할 때 환자가 의문사한 사건이 있었어. 물론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하영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부산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대. 그럼 이 여자가 연쇄살인범일 가능성이 높아. 하영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특히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환자들을 독살한 정황이 있어. 하린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런 위험한 여자와 남편이 손을 잡았다니요. 그런데 하린아. 하영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민철이 빚이 3억이 아니야. 뭐라고? 5억이야. 그리고 회사 돈도 횡령했어. 2년 동안 조금씩 빼돌린 게 1억 정도 돼. 하린은 말문이 막혔어요. 18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했다니. 보험금은 얼마로 걸려 있어? 하린이 물었습니다. 8억. 하영이 대답했어요. 작년에 갱신했더라. 민철이 혼자서. 그럼 내 서명은 위조한 것 같아. 필적을 봐. 하영이 보험 서류를 보여줬어요. 정말로 하린의 평소 글씨체와는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역공을 할 때야. 하린이 주먹을 쥐었어요. 언니 도와줄 거지? 당연하지. 하영이 웃었어요. 근데 어떻게 할 거야? 그들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게 놔두는 거야. 그리고 죽은 내가 나타나는 거지. 유령 작전이라는 거네. 맞아. 하린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어요. 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어서 자백하게 하는 거야. 그날 저녁부터 하린과 하영은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민철과 이유진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했어요. 첫 번째 목표는 도서관이었습니다. 할인이 오랫동안 일했던 곳에서 유령으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민철을 위협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준비는 치밀하게 진행됐습니다. 하영은 예전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CCTV 조작 방법도 알아냈고, 할인은 창백한 분장법을 연습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할인이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최할인은 죽었어. 이제 복수의 유령이 태어나는 거야. 일주일 후 할인의 첫 번째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시립도서관 야간 당직 시간, 평소보다 한산한 저녁이었어요. 하영이 미리 확보한 마스터키로 할인은 조용히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창백한 분장을 하고 하얀 원피스를 입은 할인의 모습은 정말 유령 같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15년간 근무했던 사서실로 향했습니다. 때마침 이유진이 도서관에 나타났어요. 의학 서적을 더 찾으러 온 것 같았습니다. 폐관 시간 직전이라 건물 안에는 당직자와 이유진만 있었어요. 할인은 이유진이 의학 서적 코너에 있을 때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책장 사이로 나타난 할인을 본 이유진은 깜짝 놀라며 책을 떨어뜨렸어요. 누구세요? 이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를 기억하지. 할인이 낮고 음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누군지 알겠어. 이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명 죽었을 텐데. 어떻게 죽었다고? 할인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맞아, 나는 죽었어. 너희들이 죽였으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유진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환각이야. 스트레스 때문에 환각을 보는 거야. 환각이라고. 그럼 이것도 환각일까? 할인이 이유진의 팔을 확 잡았어요. 차가운 손길에 이유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꺄! 도와주세요. 누군가 도와주세요. 하지만 도서관은 조용했어요. 당직자는 하영이 미리 다른 곳으로 보냈거든요.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 할인이 속삭였어요. 대구에서 부산에서 죽인 사람들 말이야. 이유진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그들이 나에게 말해줬어. 저승에서. 할인이 웃었는데 그 웃음이 소름 끼쳤어요. 곧 너도 그곳으로 올 거야. 싫어. 나는 안 죽어. 이유진이 도망치려 했지만 할인이 길을 막았습니다. 민철이에게 전해줘. 할인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곧 찾아갈 거라고. 그리고 너희가 저지른 일을 다 밝혀낼 거라고. 그 순간 정전이 됐어요. 하영이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할인의 목소리만 들렸어요. 기억해, 이유진. 죽은 자의 복수는 반드시 이뤄진다. 비상등이 켜졌을 때 할인은 이미 사라져 있었어요. 이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소방서에서는 민철이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새벽이었는데 갑자기 화재 신고가 들어왔어요. 소방서 인근 공장에서 화재 발생이라는 신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영이 조작한 가짜 신고였어요. 민철이 출동 준비를 하는 사이 할인은 소방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어있는 사무실에서 민철을 기다렸어요. 민철이 장비를 챙기러 들어왔을 때 할인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민철아. 할인의 목소리에 민철이 깜짝 놀라 뒤돌았어요. 할인이. 민철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너는 죽었어. 맞아, 죽었지. 너 때문에. 할인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죽어서도 너를 놓아줄 수가 없더라. 이건 꿈이야. 민철이 자신의 뺨을 때렸어요. 꿈에서 깨어나야 해.
꿈이 아니야. 할인이 민철의 앞에 섰어요. 내가 나에게 먹인 독버섯차, 그리고 웅덩이에 빠뜨린 것까지 다 기억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철이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정말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할인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럼 5억 빚은 뭐야? 1억 횡령은 또 뭐고? 민철의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걸? 죽은 사람은 다 알아. 할인이 속삭였어요. 이유진과 짠 계획도 다 알고 있어. 그때 민철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유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받아. 할인이 명령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민철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철 씨, 큰일 났어요. 이유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할인이 나타났어요. 정말로 나타났다고요. 민철이 할인을 바라봤어요. 할인은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뭔 소리야? 할인은 죽었어. 민철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도서관에서 저를 위협했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할인이 말했어요. 이제 너희 둘이 서로 의심하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결국 진실을 토해낼 때까지 나는 계속 나타날 거야. 할인이 사라진 후 민철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요. 이유진과 민철에게 나타난 후 사흘째 되는 날, 할인의 계획은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두 공범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하영이 도청한 내용에 따르면 이유진은 민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할인이 죽었는지 확실해요. 이유진이 전화로 다그쳤어요. 시신도 못 찾았잖아요. 분명히 죽었어. 물에 빠져서. 민철의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나타나는 건 뭐예요? 유령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할인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갈 때라고 판단했어요. 소방서에서 벌어질 최후의 대결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소방서에 또 다른 가짜 화재 신고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민철만 출동하고 다른 대원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영의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민철이 혼자 소방서에 돌아왔을 때 건물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연기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누구야? 누가 있어? 민철이 긴장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이유진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유진아, 왜 여기에? 민철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끝내야 해요. 이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이 모든 것을. 무슨 소리야? 할인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일도 다 알고 있고요. 그때 할인이 연기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연기였어요. 하영이 미리 설치한 연기 장치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다 알고 있어. 할인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의 모든 계획을. 이럴 리가 없어. 이유진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분명히 죽었을 텐데. 죽었다고. 할인이 웃었어요. 맞아, 한 번은 죽었지. 너희들 때문에. 하지만 살아났어. 무슨 말이야? 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산불 때문에 소방 헬기가 온 거 기억하지? 물을 부었을 때 나는 살아날 수 있었어. 할인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고 이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5억 빚에 1억 횡령, 그리고 8억 보험금. 할인이 하나하나 짚어갔어요. 서명 위조까지 해가면서 말이야. 민철이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빚쟁이들이 죽인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할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18년을 함께 산 아내를 죽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때 이유진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다 이 사람 때문이에요. 저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라고요. 뭐라고? 민철이 이유진을 바라봤어요. 처음에 계획 세운 것도 이 사람이고 독버섯 구한 것도 이 사람이에요. 이유진이 민철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야말로 과거에 환자들 죽인 거잖아. 민철도 맞서 소리쳤어요. 드디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한 거예요. 할인이 바라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영이 녹음기를 들고 나타났어요. 다 녹음됐어. 하영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하지. 언니. 이유진이 놀라며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최하영, 춘천 서부경찰서 출신이야. 하영이 신분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건 정식 수사야. 수사라니. 민철이 당황했습니다. 할인이 살아있다는 증거, 너희들의 자백, 그리고 각종 물증까지. 하영이 서류 뭉치를 보여줬어요. 완벽해. 이유진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하영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유진이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저는 억울해요. 다 민철이가 시킨 거라고요. 저는 협박당한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이유진의 과거 살인 전력, 독버섯을 구입한 기록, 그리고 방금 전 자백까지. 민철도 관념했습니다. 모든 걸 다 자백하겠습니다. 할인이를 죽이려 한 것도, 돈을 횡령한 것도 다. 연행되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할인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는 이뤘지만 18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씁쓸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하영이 할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응, 정말 끝났네. 할인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겠어. 2달 후 춘천지방법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독버섯살인 미수 사건이라고 불리게 된 이 사건은 지역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소방관이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재판정에 입장하는 할인의 모습을 보기 위해 기자들과 시민들이 줄을 섰어요. 생매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여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할인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담담한 표정으로 증인석에 섰어요. 2달 동안 심리적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안정을 찾은 상태였습니다. 증인 최할인 씨, 판사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사건 당일 상황을 자세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판사님. 할인이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고 또렷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2024년 10월 15일 남편 서민철과 가리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할인의 증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이 준 약초차를 마신 후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계곡의 웅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증언을 마쳤어요. 그곳에서 남편과 이유진 씨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저를 죽이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산불이 났고 소방헬기에서 물을 투하했습니다. 그 물로 인해 웅덩이가 넘쳐나면서 하류로 떠내려갈 수 있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군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니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용해서 진실을 밝혀냈어요.
변호인석에서 민철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해자분께 묻겠습니다. 남편분이 정말 아기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인이 민철을 바라봤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남편은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할인이 차분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유진의 변호인도 반박을 시도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어요. 과거 살인 전력, 독버섯 구매 기록, 현장에서의 자백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철이 최후 진술에서 일어섰어요. 할인아, 정말 미안하다.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떤 변명을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 다만 처음에는 정말 사랑했었다는 것만은 알아줬으면 한다. 할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이유진도 마지막 기회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협박당한 피해자입니다. 모든 계획은 서민철이 세운 것이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검사의 반박은 강력했어요. 피고인 이유진은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3명을 살해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녀가 주도한 계획적 범행입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 서민철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 이유진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이유진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철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할인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떤 심정이십니까? 남편을 용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할인이 잠시 멈춰섰어요. 용서와 처벌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죄는 법이 판단했고 용서는 제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볼 문제예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일을 당한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어요. 그날 저녁 하영과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던 할인이 말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웠어. 언니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뭘? 하영이 웃었어요. 가족이잖아.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할 거야? 춘천을 떠날까 생각 중이야. 할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기는 너무 아픈 기억이 많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춘천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서점이 하나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책이라는 예쁜 간판을 달고 있는 이 서점의 주인은 바로 최할인이었어요. 아침 9시 할인이 서점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벽 한쪽에는 범죄 피해자 상담실이라는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책을 파는 것과 함께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여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물론이에요. 할인이 따뜻하게 웃으며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그것도 제 동생과.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할인이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서 그 마음을 이해해요. 정말요. 그 여자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네,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끝은 아니에요. 1시간 동안 상담을 마친 후 그 여자는 밝은 표정으로 서점을 떠났어요. 할인은 이런 순간들이
자신에게 새로운 의미를 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 즈음 하영이 서점을 찾아왔어요. 하린아, 잘 지내고 있네. 하영이 서점 내부를 둘러보며 흐뭇해했어요. 언니 덕분이야. 하린이 차를 우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왔어?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하영이 신문을 펼쳤어요. 이유진 항소심에서도 원심 유지됐어. 정말. 하린이 신문 기사를 읽어봤어요. 이유진의 추가 범행들까지 밝혀지면서 오히려 형량이 늘어날 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철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하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더라. 하영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너한테 편지를 보내고 싶어 한다는데. 하린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하자. 하영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에는 정기 독서 모임이 있었어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소규모 모임이었는데 하린에게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볼까요? 하린이 참가자들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이 추천해 주세요.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 위로가 돼요. 하린이 책장에서 한 권을 꺼냈어요. 다시 시작하는 용기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린이 책을 펼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순간일 수도 있답니다. 독서 모임이 끝난 후 하린은 혼자 서점에 남아 정리를 했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문 닫으셨나요? 40대 초반의 남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하린이 웃으며 맞아들였어요. 김준호라고 합니다. 근처에서 심리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선생님 소문을 들었는데 혹시 연계에서 일할 수 있을까 해서요. 좋은 생각이네요. 하린이 관심을 보였어요.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언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김준호가 제안했어요. 네, 좋아요. 그날 저녁 하린은 서점 2층에 있는 작은 집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협력자도 생겼다. 1년 전에 나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다. 민철이와의 18년은 거짓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처음 몇 년은 진심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범죄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용서는 내 몫이지만 그에 앞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유진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만약 나타난다면 나는 이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니까. 일기를 다 쓰고 창밖을 바라본 하린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새로운 삶이 주는 소소한 기쁨들이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린은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햇살과 웃음소리가 가득한 꿈을 꾸었어요. 그 꿈 속에서 하린은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